지난주에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이 언급을 두고 비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루그먼 교수가요. 출구 전략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다. 아주 직격탄을 날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 불릴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벌어져 왔던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벤 버냉키 의장의 언급을 두고요. 상당히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워낙 관심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 FOMC 그 회의에 참석한 연준 인사들조차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동조 세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출구 전략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는. 그러나 그 BIS 은행의 BIS의 출구 전략도 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점에서 단순히 그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해주면 사실 BIS의 진정성 있는 내용을 잘 못 읽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문을 확인해 보면 시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소프트 트렌딩 시켜야 된다는 이런 쪽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출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말씀대로 지금 버냉키 의장의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판적인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FOMC 의원 중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은 상태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얘기하더라도 이게 출구 전략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캐스팅 보트가 될 때 가부의 동수가 될 땐 버냉키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FOMC 멤버 중에서 부정적 시각이 되면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출구 전략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FOMC 의원들의 각자가 어떤 의견을 필요하느냐가 지금 월가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실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위원들의 연설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다 연설했죠. 그만큼 버냉키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재 의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되고요. 미국은 여론 정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언론들이 어떤 입장을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CNBC 어떤 여론 정치의 중요성을 볼 때 사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정책의 성숙도를 대변해주는 미국의 그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을 갖으면 보통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버냉키의 출구 전략 언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언론들이 특히 경제지에서 너무 성급하다. 1930년대 에클스 페일러를 다시 한번 봉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 금리 과정에서 비판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루비니 교수입니다는 루비니 교수는 예측이 가장 틀렸었거든요. 그러나 이 와중에 가장 부각됐던 사람이 크루그만 교수인데요. 크루그만 교수도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면 이건 자산행위와 마찬가지다 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간에 벤 버냉키 의장과 크루그먼 교수 간의 어떤 인플레 타겟팅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플레 타겟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사실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 타겟팅이다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인플레 타겟팅을 위로 상향 조정하면 통화정책을 긴축을 자제하고 통화정책 완화, 돈 풀기에 계속해서 갈 수가 있고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인데요. 지금 미 연준의 인플레 타겟팅 선은 2%입니다. 근데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 타겟팅 선을 3에서 4%, 최대 4%, 2배 정도 올려라. 그러면 이런 인플레 타겟팅 선을 상향 조정한다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 선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1.1%입니다. 지금 연준이 설정하고 있는 2%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에서 4%면 시청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인플레 타겟선을 이렇게 크루그만 교수대로 4%를 올리려면 지금 사실 돈 푸는 정도는 터무니없다. 더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구 전략 언급에 대해서 자산행위다 이런 표현을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현 수준을 고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가라는 것은 6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기 때문에 지금의 돈 푸는 정도로 보면 소비자 물가는 1.1%에서 지금의 인플레 타겟팅보다 낮지만 6에서 9개월 정도 후에는
물가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제적 차원에서 지금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이 지금 출구 전략과 관련된 과거에 말씀드렸던 인플레 타겟팅 논쟁과 거의 맥을 같이 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이 파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사실 출구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학자로서의 두 사람 입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크루그먼 교수입니다. 네. 왜 인플레 타겟팅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경기가 회복세가 미약화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3%고 지금 성장 수준이 2%거든요. 가야 될 길이 많다. 예. 특히 지금처럼 그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인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라든가 FRB조차도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고용 목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미약하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되더라도 고용 창출 없는 이렇게 경기 회복의 특징인 상태에서 오면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실 돈을 뿌려야 될 때지 출구 전략을 해지는 않을 때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 기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완화 기조를 가야 되는데 인플레 타겟팅을 2% 설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은행 교장들은 선제적 차원에서 출구 전략 이게 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통화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막에서 이렇게 인플레 올리면 이게 아닙니다. 네. 작가가 좀 내용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인플레 타겟팅선을 올리면 예. 적극적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머니 일루전, 화폐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 타겟을 올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떨어지겠죠. 그럼 실질소득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하면 사실상 크루그먼 교수는 화폐 환상에 빠지다 보니까 자 실질소득이 떨어지면 더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를 보전하죠. 이것이 레버리지 소비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이런 머니 일루전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인플레 타겟 증선을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벤 버냉키 의장은 무모하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그 1차 인플레 타겟팅 논쟁에서는 네. 크루그먼 교수의 인플레 타겟 증선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무모하다 입장을 네. 이렇게 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발언 이후에 FOMC 위원회 내부라든가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미국의 국민들 월가의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이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버냉키 입장에서는 물가라는 것은 한 번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 차원에서 사실상 지금 물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인플레 타겟팅 고도해서 이 원칙대로 해서 6에서 9개월 후에 물가가 걷잡을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지금 수준에서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선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미국도 디플레 우려가 될 만큼 4월의 소비자 물가가 1.1%입니다. 예. 그러면 인플레 타겟팅 2%대로 한다면 1.1%는 목표선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거의 이러한 그 논리, 소위 크루그만의 이렇게 선제적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플레 타겟을 고수해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은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의 출구 전략 얘기는 역시 과거의 버냉키 의장이 그린스퍼 의장과 논박이 돼서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소위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자산시장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그린스폰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있거든요. 그런 본인 자신이 주장했던 버냉키 독트린 시각대로 해서 자산 부분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물가보다는 사실 이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구 전략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월가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예.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좀 학자로서 두 사람이 워낙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이 자존심 싸움 대결로까지 이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 중앙의 목표에 네. 물가 안정을 토대로 한다면 사실 지금의 비판적인 세력 크루그먼 교수의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지독히 안정돼 있다는 것은 두누이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이 풀려도 경기가 많이 회복돼야 돼도 예. 과거처럼 물가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 환경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폐쇄 경제 체제거든요. 폐쇄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스케일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 경기가 회복되고 돈 많이 풀면 물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one world, one economic 해서 세계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상품 공급은 과잉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지느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보다는 이 상품을 사주는 수요자가 지게 되는 소위 바이어스 마켓, 디맨드 마켓이 서프라이 마켓, 셀러 마켓 이 상태 변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돈이 환수되지 않는다. 예. 또 경기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다. 잠시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 타겟팅은 2%, 미국, 일본도 2% 지향, 예. 그 다음에 유럽도 2%, 한국도 인플레 타겟선이 밴드 포 성정에서 펜 차트식으로 2.5에서 3.5%. 자, 지금 물가는 어떠냐? 미국 4월달 1.1%, 일본은 마이너스 국면, 유럽도 1.2%, 한국도 1.1%, 4월달. 그래서 전부 인플레 타겟은 낮은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중앙의 목표대로 물가 안정만 고려한다면 예. 사실 크루만 교수 입장이 맞다. 즉 출구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하는 미국의 언론, 월가의 투자자, 그리고 FOMC 의원 이런 것이 지금 비판 세력이 맞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자막을 보니까요. 방금 버냉키 의장이 이제 출구 전략 언급한 것은 버냉키 독트린의 시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버냉키 독트린이 출구 전략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출구 전략 언급에 대해서는 물가 네. 안정보다는 이 자산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버냉키 독트린, 그리스본 독트린, 인플레 타겟 논쟁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럴 때 이런 것이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그 게시판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결정적인 계획에 가장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출구 전략 언급에 대해서는 물가는 안정돼 있다. 자, 그러면 뭐에 때문에 출구 전략 언급했느냐? 버냉키 의장 같은 이런 유명한 학자가. 그럼 우리가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버냉키 독트린은 사실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도 고려해야 된다. 자산시장이라는 건 증시라든가 부동산 상황. 네. 그리고 그린스펀 독트린은 실물경제만 생각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그린스펀 독트린을 한다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자, 출구들도 언급하지 않고 드라이브 시켜라. 경기 부양시켜라. 이 기조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 보면 실물경제는 2% 성장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15%, 연율로 15%.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미국은 15,000선, 14,500, 15,000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권에서 그래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연율로 40%, 예. 15%. 그러면 미국 경제처럼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크고 경제 연령이 노화된 상태에서 보면 15%는 건 누가 보더라도 비이성적 과열, 거품 논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실물 재정은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자산 부분에는 출구 전략.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액션 추진을 하기 전에 리입 서비스를 통해서 출구 전략 언급함으로써 자산 부분에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 부분에 통화정책 관련 대상의 버냉키 독트린의 자산 부분을 가려하는데요. 이 자산 부분에 거품을 해소하는 쪽으로 리입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냉키 독트린 시각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건 이런 결정적인 때에 출구 전략, 시장에 충격을 맞추는 출구 전략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동안 버냉키 독트린, 크루그만 독트린, 뭐 또 로커브 독트린 이런 논쟁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 이게 중요한 때 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때 예측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냉키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 얘기했을 때부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각을 갖고 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대비했으면 그렇게 충격을 크게 받지도 않았다 하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인플레 타겟팅을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의 목표를 또 하고 있는 2%, 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베노믹스는 궁극적으로 디플레 탈출입니다. 예. 디플레 탈출은 경제에서 보면 프라이스 메커니즘에서 시장이 가격이 작동해야 되는데요. 네. 가격이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무기력증에 걸리거든요. 경제에서 좀비 국면에 처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물가 안정을 달성해야 되를 네. 일본 중앙은행에서 물가의 목표치 2% 하면 그게 뭘까? 왜냐하면 시청자분은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이 입장이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물가가 안정된다면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시장 경제 원리에서는 물가가 제 기능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국면에 하면 경제 무기력증이기 때문에 예. 교통신호등이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완전 고장나면 경제 주체들이 그야말로 경기 장기전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컬에도 인플레 타겟을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에 설정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아베노미스에 성공하느냐 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엔저만 단독수단 가지고 이렇게 경기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이 돼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일본 내 인플레 타겟 승선이 지난 1월에서 5월 달까지 아베노미스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었습니다는 지금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버냉키장도 좀 순환이고 네. 구로타 하려거도 순환이고 드라기 총재도 지금 말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앙은행의 순환시대, 중앙은행 총재의 순환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출구 전략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고용시장 안정과 함께 인플레 타겟팅 목표 달성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냉키 대 크루그먼, 크루그먼 대 버냉키, 인플레 타겟팅을 2%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3, 4%로 상향 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